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얼마나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걸 확인할 겸해서 넣었는데, 생각보다 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해서요. 그냥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17번이나 18번 같은 거는 18번이 딱 나오기는 제일 좋은 유형이긴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수능에 나오던 문제 유형이냐는 아닙니다. 그거는 여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수백만 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가 내신에서 특히나 이제 지금 바뀐 교육과정상의 내신에서 난이도를 낮춘다라고 했을 때는 한 28번 정도 같은 이런 유형의 좀 발전시킨 문제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일단 그래서 그렇긴 한데요. 17번도 그냥 같이 봅시다. 17번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해도. 17번 표는 T도시 1기압에서 X에서 Z, X에서 G로 이루어진 기체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기체 가는 분자식 X to Y. 자, 하나씩 적으면서 해봅시다. 가는 X to Y, 나는 X, Z3, 다는 Z to Y. 이 문제들이 쉽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분자 구조를 그래도 거의 다 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냥 가라는 물질이 있는데 가라는 물질 안에 분자가 뭐 어떤 성분 원자가 있는지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A 이런 식으로 줘버리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적어도 두 종류의 원소가 2대1로 결합되어 있다. 두 종류의 원소가 1대3으로 결합되어 있다. 두 종류의 원소가 2대1로 결합되어 있다. 라는 거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면 좀 쉬운 문제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주면 수능에 못 나오는 문제급이 되는 거였던 거고, 근데 지금도 엄청 어렵진 않은 문제 정도의 선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서 분자량이 여기 44 주어져 있고요. 근데 얘 분자량보다 중요한 건 얘 분자량이에요. 얘 분자량이 18인 게 중요해. 왜냐면 얘는 여기가 니은이고 얘가 여기 기억 때문에 모르는 칸이 있는 애들이고, 그에 비해서 다는 분자량 18, 질량 3, 부피 4 이걸 다 알려줬으니까 이건 좀 크죠.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다에서 가랑 나랑 다를 서로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다 알려준 다를 기준으로 세워서 나머지 가랑 나를 풀어내는 방식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다를 기준으로 세우기 좋은 방식은요, 어차피 이거 세 가지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1단원 화학식량과 몰 파트에서 우리가 배운 건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다 라는 거랑, 실패,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이랑,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쳐서 여기 뭐 22.4L 분의 부피 이런 식으로 써먹는 방법이랑 요 정도 선에서 끝이야. 나머지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그냥 몇 가지 형태로 응용해 보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있었던 막 단위 질량당 부피 이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내용들을 응용하는 방법에 가깝지. 사실 내용 자체는 이 두 개가 끝이야. 그래서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일은 분자량하고 질량이 있으니까 분자량분의 질량, 즉 몰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몰수 구해 두는 게 제일 좋겠죠. 가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봐.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운 제일 중요한 내용이 몰수니까 문제를 만나면 몰수부터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몰수를 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몰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느냐가 대부분의 문제의 출제 의도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몰수부터 구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분자량분의 질량, 즉 9분의 1몰. 이씨, 이제 곱셈도 못해요. 6분의 1몰. 그렇죠? 네.
그래서 얘가 6분의 1몰이구나 라고 이제 몰수를 구해주시면 여기서 우리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연결되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게 됩니다. 뭐예요? 6분의 1몰이 4리터네. 그럼 1몰은? 24리터란 뜻이지. 근데 아보가드로 법칙에서 제가 아주 강조했었던 거, 이게 제일 중요해 말했던 거 뭐예요? 기체의 종류에 관계 없다라는 문제.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지. 그게 다를 다 줬잖아? 그러면 몰수 구하고 요 다의 부피와 다의 몰수의 정보를 이용해서 기체 1몰이 24리터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나면 가도 1몰은 24리터고 나도 1몰은 24리터야 라고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결국. 그치? 그러면 준 걸 써볼게요. 얘는 질량을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여기 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부피가 12리터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1몰이 24리터라고 했으니까 가는 12리터면 몇 몰입니까? 그쵸? 그러면 분자량 44짜리가 2분의 1몰이네요. 질량이 가 된다. 정 없으니까 단위 정도는 적어줄까요? 이렇게. 그죠? 나에서는 써먹을 수 있는 게 뭐야? 나에서는 분자량을 몰라. 대신에 지금 34g인데 얘가 48리터라는 얘기거든요. 마찬가지야. 1몰이 24리터인 걸 구하고 왔으니까 48리터면 2몰이네요. 그러면 2몰이 34g이라는 소리는 이게 뭐예요? 17의 분자량을 가져야 돼.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원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사용한다라는 건 보통 이런 식의 결이 좀 강해요. 완자 지금 책 다 있으시죠? 꺼내 봅시다. 안 가져왔구나. 수요일날 안 와가지고 완자 꼭 가져와야 된다는 말을 그때 못 들은 것도 되게 크겠구나. 일단 뭐 어쩔 수 없지. 우리 지난번에 완자 제가 풀이해드릴 때 안양 어차피 책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은 35페이지 맞나요? 막 35페이지의 8번 같은 문제는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해드렸었어요. 그쵸? 설명했었나? 안 했었지. 근데 안 해드렸었는데 안 해드린 이유가 뭐였냐면 안 나올 거다가 제일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실제로 안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데 안 나올 확률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화학에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쓰는 방식은 보통 딱 요 정도까지만 씁니다. 왜냐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정말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진짜 기체 공식이 돼버리거든, 얘가. 근데 기체 공식은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가 있고요. 아보가드로. 이 셋을 합쳐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기체 공식 문제가 되려면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다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상기체 상태방정식까지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가. 보통 이 기체에 대한 메인 문제들의 좀 방식이 되거든요. 그 문제들이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 아까 잠깐 불러드린 페이지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어떠냐면요, 이거 선행학습한 사람들은 개날먹하는 문제 같아요. 교육과정은 그런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내는 거야. 안 내는 이유가 너무 명확해서 여태까지도 안 나왔고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긴 하는데, 근데 일단은 지금은 그렇다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굵직굵직하고 더 중요한 것들을 다뤄야 되니까 넘어가는 거지,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8번도 얘가 이제 좀 아니다. 17번 문제 마무리는 좀 할까요? 기억, 니은, 디귿은 그래도 같이 계속 볼까요? 일단 17번의 기억을 보시면 기억 더하기 니은이 39이다는 우리 이미 기억, 니은 값을 다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값으로 구했으니까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맞나요? 틀렸네요? 그렇죠? 39, 맞네요? 이젠 덧셈도 못하네요. 네. 그래서 39가 맞고요. 그다음 니은 원자량비. 자, 여기까지 구한 것만으로는 원자량비를 모르긴 하는데 원자량비는 어떻게 해? 아주 간단한 형태의 연립방 정식입니다. 뭐냐면 우리 요거 원자량, 요 분자량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냐면 X라고 주어진 물질이 있으면 얘의 원자량을 미지수 여러분들 마음대로 아무거나 원하는 거 잡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게 그냥 X라서 우리 그냥 이렇게 하자 약속하기로 했었잖아요. 1단원 진도 나갈 때. 그러니까 X2Y의 분자량은 X의 원자량이 X고 Y의 원자량이 Y고 G의 원자량이 G 이렇게 잡힐 테니까 2X 플러스 Y 이게 얘의 분자량 즉 44가 되는 거고요. 나는 X 1개와 G 3개가 결합했으니까 그게 17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은 2G 더하기 Y 해서 이게 18이니까 그쵸? 그럼 이거 미지수 3개, 식 3개, 연립방 정식 풀면 답이 나온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었죠. 이게 가장 뇌를 덜 쓰고 손이 고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대신에 사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좀 더 좋은 방법은 가가 X2Y인데 분자량 44잖아요. 누구야? X가 산소고 Y가 탄소죠 뭐. 분자량 43이 이산화탄소거든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니다. N2O도 있네요. N2O 되는 거 맞지? 28. 내 기억으로 N2O가 44가 맞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네요. N2O도 있어서 그러면 가는 N2O, CO2 이렇게 두 개 넣으면 되겠고 나가 좀 더 중요한 힌트였네요. 나가 NH3니까 분자량 17짜리는 NH3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분자량 44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CO2가 맞긴 맞는데요. CO2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N2O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44 같은 거보다는 17 쪽이 더 쓰긴 좋은 것 같아요. 쓰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다 같은 걸 먼저 써도 돼요. 다는 H2O잖아. 그래서 다 같은 걸 먼저 이용해줘도 되고. 이렇게 아예 물질이 뭔지, 어떤 원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버리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저 연립방정식 하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X가 산소. 그러면 산소의 원자량은 16. 아이고! X 질소네요. 질소의 원자량은 14. 그리고 Y가 산소. 산소의 원자량은 16. Z는 수소. 수소의 원자량은 1. 이렇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화학적이고 좋은 방법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꼭 강조했었던 거, 아주 강조했었던 게 뭐냐면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 건 맞아. 그럼 이 방법은 쓰레기냐? 쓰레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물질은 좀 적어.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면 여기 주어진 물질이 적어도 내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 분자량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근데 아주 특이한 분자량에 아주 특이한 분자식을 가진 물질이 나온다 그러면 못 쓰잖아 그럼.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연립방정식으로 푼다라는 방법 자체는 기억을 해둬야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릴 거예요.
연립방정식까지 할 만한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아. 근데 만약을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안 떠오르면 연립방정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머릿속에 좀 가지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렇게 될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제는 디귿. x 원자수 b는 가대 나가 1대 4이다 인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x 원자수를 따로 하나 구해볼까요? x 원자수. 우리 쪽지 시험 보는 거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 어떤 원자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자?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구하자고 했고요. 여기가 주어가 들어가는 어떤 빈칸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x 원자수를 구하라고 하면 x 원자수가 궁금한 거니까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x 원자수를 곱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즉 지금 얘가 분자수가 2분의 1몰이니까, 근데 분자당 x 원자수가 2개니까 1몰. 선생님 못하러 식으로까지 합니까? 맞아요. 그냥 풀면 돼. 그냥 당연히 2개씩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오면 돼. 맞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얘는 그대로 xz3는 x가 하나씩 들어있는 애니까. 그러면 x 원자수의 b는 1대 4가 아니라 가대나는 1대 2가 돼야 되는 게 맞나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답을 안 불러서 찝찝합니까? 니은. 그래서 x가 질소였고 y가 산소였으니까 7대 8? 맞네요. 14대 16이니까. 됐죠? 자, 18번 넘어갈게요. 18번. 표는 x에서 z로 이루어진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x에서의 z의 원자량의 합은 29이다. 저 x에서 z의 원자량의 합은 29이다. 아마 써주게 되긴 할 텐데, 먼저 사용할 확률은 뭐 높진 않으니까 표부터 봅시다. 이거는 꺼놔야 되나? 18번 그래서 계속 해봅시다. 18번 가는 x2 나는 yx4 다는 yx2z가 맞겠죠? 봐봐, 이게 해상도가 구려. 너무 구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1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분자 한 개당 질량, 분자 한 개의 질량을 상대값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가의 분자 한 개 질량이 4분의 1이란 뜻이 아니라, 가랑 나랑 다랑 비교했을 때 얘네 둘의 숫자가 원래 있었을 거고, 걔네들과 비교했을 때 비율을 4분의 1로 잡아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과 비교해서 얘가 4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표현. 그렇다고 해서 가가 나보다 4분의 1배야, 4배 작아, 이런 뜻은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떤 비례식이 들어가는 게 되는 거지, 얘가 실제로 4분의 1의 분자 한 개 질량을 갖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맨 밑에는 분자량이 있죠. 분자량이 있으니까 얘가 16이고 30. 자, 이 문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풀어봅시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은 뭐가 될 거냐면 4x 플러스 y는 16,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플러스 g가 30,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9. 원시적이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금방 나오는데? 그쵸? 연립방정식 자체는 되게 간단해. 이 식은 어디서 나왔나요? 맨 위에 문제 조건에 x에서 g의 원자량의 합은 29이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x는 1이고 y는 12이고 g는 이렇게 나오네? 그치? 그래서 다 집어넣어줘서 풀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 분자량 16짜리 CH4
이게 더 좋지?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원래 더 화학적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야. 얘가 지금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가 CH4라서 16을 떠올린 거지. 만약에 이거 다만 가지고 30 떠올리려고 그러면 잘 떠오르지 않을걸?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배운 물질, 우리가 한번 다뤄본 적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거 CH2O라고 하는 HCHO, 폼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다뤄본 적이 있어요, CH2O라는 물질. 근데 CH2O는 분자량을 다뤄볼 일이 없었지. 분자 구조 보는 데서나 우리 거기서 분자 구조 그려보고 여러분들 쪽지 시험도 보고 그랬었던 물질이긴 하거든. 근데 분자량을 다룰 일이 없었던 데다가 그냥 보고 떠올리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요. 대신에 뭐랄까, 대신이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안 떠오르면 이렇게 풀어야지 뭐. 그래서 내가 걱정하는 건 요런 건 이제 요런 것만 나오게 되면 안 보이는데, 그럴 땐 이렇게 푸는 방법으로 생각하란 얘기고,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는 있다. 근데 나 이런 YX4, 16 이런 게 주어지면 그냥 얘가 CH4인 거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게 어떤 야매 방법이 아니에요. 정석적이지 못한 그냥 약간 야비한 이런 문제풀이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화학적인 풀이 방식이지.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 앞에 이 화학식량과 몰 이쪽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은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많은 분자들, 많은 물질들의 분자량과 분자식을 그 머릿속에 좀 잘 기억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그냥 잘 풀어요. 물질을 보고 물질을 떠올리기가 쉬운 상태일수록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물질이 보이니까. 자, 근데 다 필요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A, B, C로 나오면 어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아예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해둘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그럼 계속 해볼게요.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그러면 가의 분자량이 X가 지금 수소니까 얘가 H2일 거란 말이죠. 그럼 얘 분자량이 2로 정해지는 거고, 뭐 채워야 되는 칸은 아니긴 한데 알 수 있으니까 채워둡시다. 그러면 결국 분자 한 개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이 분자 한 개의 질량의 B는 결국 분자량의 B와 같은 말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같은 말이에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면 설명하고 싶지 않네요. 당연히 이게 근데 그래도 설명을 해보자면 분자량이 뭐야? 분자 1몰의 질량이죠. 그러니까 결국 분자 1몰의 비율을 따지고, 그래서 분자 한 개의 질량 이렇게 B랑 같은 B가 나와야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자, 그러면 얘가 16이고 2면은 8분의 1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었으면 얘가 8배인 2가 나왔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채울 수 있지. 얘는 30이면 2에 15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5배 해줘서 4분의 15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네요. 자료에서 끝? 그러면 기억은 해결됐네. 그쵸? 니은 원자량의 B는 Y 대 Z.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풀든 이렇게 풀든 요 풀이 과정에서 다 분자량을 구하게 되니까 니은이 되게 쉽게 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12 대 16, 3 대 4 맞네요. 디귿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 드디어 나왔네. 이거 뭐예요?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뭐예요? 분자량 분의 분자당 원자수. 우리가 프린트에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B라는 걸 문제에서 마주치게 되면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그치?
해석한 다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해석해 뒀잖아. 해석해 뒀으니까 2분의 2대 16분의 5대 30분의 4의 비율을 갖는 거고, 나랑 다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16분의 5대 30분의 4 비례식 풀면 끝나는 거지. 비례식도 아니지. 그냥 약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끝나는 거지. 되죠? 됐고요. 자, 17. 문제 순서가 왜 이래? 뒤에는 10, 11 이거부터 할게요. 17번은 어차피 오늘 못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충격적인 걸 확인을 해봤는데요. 완자 화학 반응식 쪽 문제,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지? 좀 꽤 예전에 풀었어서. 근데 어렵던데? 꽤 어렵더라고. 생각보다 좀 꽤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능 문제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쉽기는 한데요. 그래도 완자에 있는 문제 치고는 좀 어렵더라.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생겨 먹었는데요. 일단 해봅시다. 자, 요거 11번 요거는 이제 간단한 문제긴 해요. 아주 간단한 문제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때문에 여기까지 도착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지. 얘를 못 푼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냥 남은 시간 16분 동안 15분이네요. 15분 동안 17번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10번을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10번, 11번 얘네를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얘를 설명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요. 다음은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 기체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화학 반응식은 ACO2 더하기 BH2O가 C6H12O6 더하기 CO2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인데요. 개수는 그냥 미정계수법으로 채우는 거죠. 얘는 어떤 어마어마한 방법이 있어서 채울 수 있는 뭔가 치트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6 미정계수법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솔직히 이건 미정계수법으로 채울 필요도 없어요. 외워야 되는 식이지?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은 이 식을 모르면 그냥 안 돼요. 이거 광합성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6CO2 더하기 6H2O가 C6H12O6 더하기 6O2 이렇게 그냥 개수는 채우면 되고요. 어떤 화학적인 그 방법이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몰비는 CO2 대 H2O가 1대1이다 라는 말은 뭐 일단은 맞는 말로 보이긴 하죠. 사실 얘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얘는 왜 밑에 번호까지 뭐 일단은 네 찝찝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니은 질량비는 C6H12O6 대 O2가 1대6이다는 절대로 틀린 말이죠. 몇 시게? 그럼 질량비 계산 어떻게 해요? 몰비가 1대 6이고 분자량비가 180대 32고 그렇죠? 이 포도당하고 산소에 대해서. 그러면 질량비는 질량이라고 하는 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니까 180대 6 곱하기 32 그렇죠? 이거 약분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30이니까 15대 16인가요? 그러네요. 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구장창 이거밖에 연습 안 했잖아요. 화학식량과 사실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의 문제들을 제대로 풀려면 우리 프린트에서 했던 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프린트에서 했던 것만큼은 잘 해야지. 일단 거기가 출발점이니까
그거보다 더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디귿. 부피비는 CO2 대 O2가 1대1이다. 자, CO2랑 O2의 몰수비가 6대6, 즉 1대1이기 때문에 몰수비랑 부피비는 같죠? 부피비 1대1 맞지? 여기서 찝찝한 게 뭐냐면 기억니들이 다 틀렸어. 반응 몰비는 맞는 말인데 그냥 몰비 틀리고요. 질량비 틀려요. 반응 질량비가 맞고요. 부피비도 틀려요. 반응 부피비가 맞거든요. 띠껍지만 뭐 어쩌겠어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11번. 이 화학 반응식에서 CO2 22g이 모두 반응할 때 생성되는 C6H12O6의 질량을 풀이 과정과 함께 서술하시오. 인데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냥 완전 정석으로, 완전 기본적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자, CO2라고 하는 게 22g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몰이에요? 2분의 1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라 그랬어? 얘가 모두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다 쓰이는 거야. 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데 보통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그냥 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H2O는 모자랄 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요거 2분의 1몰 다 쓰이면 얘가 0몰이 될 건데 그럼 그때 어차피 원래 포도당은 없었었는데 C6H12O6가 얼마 생겨야 되는 게 맞아요? 더하기 12분의 1몰 생성돼야 되는 게 맞죠? 1대 6의 비율로 만들어줘야 되니까요. (6대 1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게 맞네요. 네, 6대 1의 비율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12분의 1몰이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우린 포도당의 질량을 어떻게 구하면 돼? 12분의 1몰인데 곱하기 포도당의 분자량이 180이니까 그러면 요거 정리해서 몇 몰이냐? 별게 다 암산이 안 되네요. 15이냐? 15g. 오케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가장 그냥 원초적으로 푸는 방법이 되고요. 근데 다른 방법도 하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애초부터 그냥 CO2랑 C6H12O6를 아까 한 거랑 똑같아. 몰비가 1대 6이고 분자량비가 44대 180이니까 그러면 반응 질량비가 44대 180 곱하기 6이거든요. 근데 우리 얘가 지금 22 반응하잖아? 그러면 요거 절반이니까 요것도 절반 해주면 되겠네요. 90 곱하기 6. 맞냐? 아, 몰비 왜 자꾸 개 헛짓거리 하냐? 여기 6 곱하기 6 해야 돼요. 여기가 1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다시 요게 12분의 1 됐으니까 요것도 12분의 1 해주면 되죠? 180 곱하기 10분의 1, 1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냥 비례식 이용해서 구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쪽이 더 중요해요.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있나? 이렇게 푸는 게 더 간단한데 싶긴 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쓸 일이 워낙 많아서 이쪽이 몰비랑 분자량비랑 질량비랑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시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쓸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쪽이 중요합니다. 됐죠? 일단은 여기까지 합시다. 17번은 7분 안에 설명 어차피 못하고요. 어차피 오늘 설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